제가 왔다가 갑자기 철도 어떤 분들이 몇 분 인사하길래 보니까 철도 노조 지금 뭐 한창 싸우고 있는 요새 또 분들이 이렇게 또 요즘에 부당한 전출 때문에 소주 이까지 마시고 길거리에서 제가 만나서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반갑습니다. 뭐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제가 뭐 저 주제를 가지고 드릴 말씀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진보의 미래, 진보에는 여전히 미래가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진보의 역사가 새롭게 다시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진보 정치 또 진보 또는 진보 정당 얘기하면은 그런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진보 정당에 대해서 진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꽤 있었던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진보 정당의 미래가 있는지 한국의 진보의 미래는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미래가 없다. 과거에는 좀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노원 얘기를 하는데 노원에 지금 정의당 당원이 아마 한 80여 명 이렇게 될 겁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당원이 많았을 때 노원의 당원이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로 갔는지 그분들 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진보 정당이 과연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 좀 진보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당들이 한 3개, 최소한 3개, 녹색당 이런 까지 치면 더 되겠습니다만 그 정당들 다 합해도 한 5%의 지지율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진보 정당의 처지가 쇠락해 있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간 건 아니지만 과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과연 이게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정도로 대단히 이제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진보에 여전히 미래가 있느냐. 저는 이런 과정에 책임도 큰 사람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측면도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가 있다라는 저는 강한 확신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꽤 길게 주어진 시간도 아니고 뭐 한 30여 분 이렇게 3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오늘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과연 진보가의 미래가 있느냐를 또 어떤 이유로 진보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미래는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제 생각을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이죠.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떠한 대통령 선거와 또 다르게 작년 대통령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이 다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단일한 주제는 뭔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한쪽에서 경제민주화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선거는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까지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문재인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나머지 후보들도 다 경제민주화를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론에 가서는 다 얘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볼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과연 진실성이 있었는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당선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시대, 그런 세태에 우리는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정치민주화는
그 한 고비를 한 단계를 거의 마치고 이제 경제민주화 단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민주화 다 끝났단 말이냐? 정치민주화가 충분하고 다 완성됐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석기시대에서 그 다음에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갈 때 그러면 석기시대가 끝나고 청동기시대가 되면 석기는 다 갖다 버립니까? 지금도 우리 절구통도 있고 맷돌도 있고 석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흐름이 뭐냐, 주된 흐름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석기를 주로 썼던 시대와 청동기를 썼던 시대로 구분되듯이 정치적 민주주의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지배적인 시대적인 어떤 과제이자 가치였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참여정부를 끝으로 해서 어찌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실현되는 그런 단계를 거쳤고 뭐 참여정부 이후에 새롭게 들어올 그런 어떤 정부의 주된 과제는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주의를 갖다가 실현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 사회는 사실 변했다는 거죠.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이제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한국 정치의 어떤 주된 흐름은 정치민주화를 이제 거쳐서 경제민주화가 중심 화두가 되는 시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현해내는 정치 질서, 정치 집단은 과거의 정치 질서, 정치민주화 시대 혹은 정치민주화 이전 시대의 정치민주화 이전 시대의 정당체제는 독재와 민주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민주화 시대에는 이 독재와 민주의 그 정당체제가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이른바 삼김정치 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영남패권, 호남패권 물론 호남패권을 갖다가 뭐 영남과 같은 지역주의로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건 또 전혀 다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 주요하게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 당과 영남을 갖다가 그런 패권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런 두 당이 중심적인 당이 되어왔던 정치체제가 있어왔던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경제민주화 시대에도 그 두 당이 오늘 이 시점까지 주요한 정치의 두 축인 것은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 시대에 과거의 정치민주화 시대의 낡은 정치 질서로 경제민주화 시대를 맡고 있는 그 불협화음, 그 모순 이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불안정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안철수라는 그 개인, 그 정치인의 철학과 신념과 정견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안철수 현상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걸었던 그 흐름은 뭐냐? 그는 바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책임져 왔던 이 낡은 정치 체제가 드디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라.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서 좀 새로운 정치로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갖다 도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이 안철수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최근에 발생한 일처럼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뭐 새정치연합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만 이른바 안철수 신당으로 불렸던 새정치연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모든 이 정치나 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치가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지지하던 일부 한 15% 정도부터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사람들까지 굉장히 폭은 이제 넓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진보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걸 갈구했던 그러니까 새정치를 지지했던 세력들을 보면은 그 무게중심이 진보 쪽으로도 많이 쏠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외적으로 나온 어떤 선거 공약이라거나 정책들이 다 증명하듯이 그 새정치연합의 주요한 어떤 주의 주장을 보면은 그 어찌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중간 정도에 있는 민주당보다도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이제 그런 깃발은 그런 깃발이었던 건 이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낡은